추신팀 발표, 추신팀의 3조 발표를 맡은 이정훈입니다. 저희 팀이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TOD 벌트라는 논문이고, 먼저 TOD 벌트 앞에 이 TOD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그리고 챗봇에, 이게 전반적으로 챗봇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챗봇 다이얼로그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방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TOD라는 단어는, 맞아요. 저는 지금 인터파크에서 그 톡칩사라는 챗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일단 TOD라는 단어는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인데,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란 뜻은 이제 목적 지향 대화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저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챗봇의 형태입니다. 좌측의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리저베이션 챗봇도 있고, 이제 중간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챗봇도 있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그 인터파크의 톡집사 챗봇도 있습니다. 이제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시스템은 그 목적이 정확하고, 항공편 예약, 호텔 예약, 서비스 및 기술 지원과 같은 특정 도메인인 작업을 위해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화의 목표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쉽고,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TOD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챗봇을 제작하는데 상대적으로 리소스가 적게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테이블 예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화의 목적이 정해져 있고 흐름 또한 일정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메뉴를 주문할 것인지, 몇 명이 올 것인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 음식점을 올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대화의 흐름이 어느 정도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나름 오픈 도메인 챗봇보다 구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도메인 이외의 답변을 하지 못하며 실제 사람과 대화한다는 느낌을 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인터파크 똑집사 챗봇에 가서 오늘 기분 어때라는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터파크 똑집사 챗봇 같은 경우에는 배송 지연이나 환불 문의나, 그리고 불량품 문의나 쿠폰 발급과 같은 이러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도메인 이해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기 위한 사용자에게 답변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을 사용자들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TOD를 만드는 방법에는 어, 제 기준으로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룰 베이스드 방식입니다. 이 룰 베이스드라는 말 자체로 미리 그 규칙 등을 정해두고 개발자가 미리 대화의 흐름을 설계하는 거죠. 이 대화의 흐름을 설계하는 건데, 지금 우측의 삼성 서울병원 챗봇과 같이 버튼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고, 문장의 단어 패턴 여부를 사용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 조건문에 이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이 질문이 개발자가 의도한 질문과 맞는지 그걸 체크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질문 고민을 줄일 수 있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용자도 챗봇에 처음 진입했을 때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될지 방황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질문 고민을 줄일 수가 있고, 이제 미리 어느 정도 흐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답변 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대로 룰베이스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대화의 흐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자유도를 느끼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 챗봇의 이 버튼식을 보시면은 이 버튼 이외에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버튼을 클릭하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현하기는 굉장히 다른 챗봇들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리트리버 베이스드 방식이 있는데, 리트리버 베이스드 방식은 개발자가 질문과 답변 셋을 미리 정의해 두고
이제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 가장 유사한 질문을 찾고 그와 매핑되어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질문 Q 다시와 답변 Q 다시, 답변 A 다시는 개발자가 미리 질문과 답변 셋을 정의해 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좌측에 초록색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제 조명 켜고 끄는 스위치가 불량이라 월요일에 뭐 교환 상품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라는 이제 불량과 관련된 질문이 새로 입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 5개 질문 중에 이 질문과 가장 의미가 유사한 질문을 찾고 그와 관련된 답변을 제공을 해야겠죠. 지금 이 5개 질문 중에는 네 번째 위치에 있는 설치 후 끈을 당겼는데 뭐 실부분이 그냥 끊어졌습니다. 이제 교환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이 이 5개 질문 중에는 가장 유사하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교환과 관련된 답변이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질문을 자기가 텍스트를 쳐서 입력을 할 수 있으며 아까 앞에서 봤던 뭐 버튼식이나 패턴 매칭식보다는 비교적 자유로우며 이제 질문과 답변을 미리 사람이 구성하기 때문에 비문, 잘못된 답변이 출력될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 리트리버 베이스드 방식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현재 구현되어 있는 챗봇 중에 가장 음, 널리 쓰이는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질문 답변 데이터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 셋을 개발자가 이제 챗봇 구축자가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리소스가 좀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미리 입력된 답변을 반복해서 출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딱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불량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교환과 관련된 답변 이것만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는 답변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사용자는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식인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방식이죠. 뭐 GPT를 비롯해 GPT가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면서 이 방식이 챗봇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아직은 시도 단계이지만 먼저 방법적으로는 뭐 시퀀스 투 시퀀스, 뭐 GRU 어텐션, 뭐 GPT 같은 생성 알고리즘을 사용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고 이게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에 따라 답변이 계속해서 다르게 생성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실제 대화한다는 느낌, 좀 생동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생성 방식의 성능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제 대화 흐름을 내포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제 비문을 출력할 확률도 높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그 생성 방식의 성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질문을 넣었을 때 갑자기 이상한 답변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리고 대화 흐름을 내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네이버에서도 최근에 코GPT3를 뭐 발표하고 굉장히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뭐 성능을 보고 이게 챗봇에 적용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TOD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TOD가 반대되는 개념인 오픈 도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모든 주제에 대해 답변하는 챗봇이며 이제 가장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이루다나 이제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심심이가 해당 뭐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챗봇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유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모든 주제에 대해 관련된 답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학습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챗봇 다이얼로그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챗봇의 형태가 이 오픈 도메인 형태겠죠. 뭐 실제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고 내가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고 생동감 있게 이런 것들이고 이 오픈 도메인 치챗 분야를 구성하는 방식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제 리트리버 베이스드 방식이 있는데 이 리트리버 베이스드는
오픈 도메인에 특화된 질문과 답변 데이터셋을 구성한다면은 지체 또한 구현을 할 수 있고요. 미리 질문과 답변을 구성한 후 가장 적합한 답변을 출력합니다.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루다 그 알파 버전 프레임워크 네이버 데뷔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이루다 아키텍처도 물론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지만 실제 뭐 확인을 해보면은 리트리벌 기반의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TOD에서 언급했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뭐 장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답변을 출력할 수 있다는 게, 비문이 없는 답변을 출력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 제너레이션 방식보다 나름 약간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픈 도메인은 사실 TOD 방법보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이 챗봇이 이상한 답변을 해도 사용자가 어느 정도 너그럽게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오픈 도메인 방식이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사람들이 뭐 이루다 같은 거 들어올 때 특정한 목적이 없이 그냥 들어와서 뭐 자기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동떨어진 답변을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지라는 반응을 많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TOD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실 들어오는 목적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배송이 안 돼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톡십사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송이 안 되거나 뭐 교환품 문의를 하거나, 근데 이런 경우에 실제 고객들이 사실 저 같아도 화가 나겠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변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의도에서 벗어나면은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서비스 경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채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너레이션 방식이 있는데, 일상 대화 데이터를 가져와서 뭐 학습을 하고, 이제 작년에 발표됐던 구글의 미나가 굉장히 놀라운 응답 성능을 보여줘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물론 이게 구글이라서 가능한 게 사실 큰 것 같은데, 구글은 워낙 데이터 셋도 많고 그 트레이닝 리소스 또한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게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거대 기업에서도 가능하겠죠. 이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오픈 도메인의 제너레이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네, 현재는 큰 기업단, 뭐 큰 학교, 이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나 가능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이번 논문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기존의 그 벌트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 벌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 훈련 모델은 위키나 좌측 이미지에 보시는 위키나 뭐 책 같은 굉장히 일반적인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벌트 논문을 보더라도 뭐 위키나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제너럴 텍스트 커퍼스를 사용한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이 제너럴 corpus 같은 경우에는 챗봇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이얼로그 시스템에 사용하기에는 언어 패턴이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어투죠. 딱딱한 어투고 지식을 말하는 어투라면은, 우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사람이 말하는 그런 어투죠. 그런 어투기 때문에 링귀스트 패턴이 굉장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컨버세이션 데이터를 수집하였지만, 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웹상에 올라와 있는 대화 데이터를 수집하였지만,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있는 대화의 대부분의 형태는 치챗 데이터 형태입니다. 오픈 도메인의 데이터 형태고, 사람들끼리 뭐 레딧에서 그냥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냥 일상 대화 질문 답변하고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집해도 우리는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시스템,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픈 도메인에서 치챗 데이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치챗 데이터는 짧고 굉장히 뭐 슬랭 욕설이나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구체적인 대화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TOD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끝나고 한꺼번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은 TOD 데이터를
이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저자들은 TOD 데이터를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TOD 데이터는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 같이 뭐 no one can help me with my 게임패드, 뭐 it is USB 같이 이런 대화의 목적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대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태의 TOD 데이터 형태이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TOD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며 상대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쌓는 거에 비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쌓는다 해도 데이터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TOD 사용자는 명확한 목표와 행동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Language Understanding Component와 Dialogue Policy Learning이 채찍보다 중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TOD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에 맡겨서 그 아마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크라우드 소싱을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비용이 사실 상당하죠. 이게 데이터를 많이 만들수록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논문에서는 네 가지의 컨트리뷰션을 말을 했는데요. 이제 9 human and multi-turn TOD corpora 데이터를 사용해 이제 벌트 사전 훈련 모델을 만들자라는 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연구용으로 사용됐던 이 TOD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한꺼번에 사용해보자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9 human and human도 좀 이따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가 적으니까 퓨샷 시나리오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자. 퓨샷 러닝으로 뭐 데이터를 조금만 학습해도 좋은 성능이 나오게 하자. 왜냐면은 TOD 데이터 만들기 어려우니까, 데이터가 적으니까, 필연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모델의 구조를 약간 바꿔보자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이제 SYS와 USR이라는 두 개의 스페셜한 토큰을 사용해서 대화의 그런 행동 패턴을 파악하자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뭐 그 로스 펑션 구조를 좀 바꿔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해결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까 앞에서 이제 9 human and human 멀티턴 TOD corpus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신반 이 논문 리뷰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학원생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TOD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다른 논문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 데이터는 메탈 러닝 위저드 오브 오지라고 해서 이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도록 만든 데이터 셋입니다. 이제 37,884개의 TOD 데이터를 크라우드 소싱해서 만들었고, 이제 47개의 도메인과 227개의 태스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 9개 데이터는 전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받으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 대화 패턴을 보시면은 뭐 hello, how may I help you? 뭐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do you represent the US Bank? 하면서 이런 사용자 반응을 예측할 수 있게 이런 턴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키마라는 데이터인데, 스키마 데이터 또한 TOD 데이터이며 22,825개의 대화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게 여러 태스크, 특히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스키마는 뭐 추적 슬롯이며 각 도메인에는 적용 가능한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뒀고요. 다음 데이터 같은 경우는 태스크 마스터라고, 이거는 좀 특이한데, 이것도 TOD 데이터인데, 이거는 상황이 좀 이 대화의 상황을 한정적으로 지어뒀습니다. 한 사람이 로봇처럼 질문을 답변하고, 뭐 챗봇 기계처럼 질문을 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대화를 직접 작성하는 식으로 그 어시스턴트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멀티 도메인 위저드 오브 오제인데 이것도 뭐 7개 도메인에 대해 이제 1420개의 대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데이터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엔드-투-엔드 데이터고 이거는 도메인이 딱 세 가지입니다. 이제 영화 티켓 예약, 그리고 레스토랑 예약, 택시 예약 등에 대한 데이터고 굉장히 실용적인 상황에 맞춰져 포커싱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특이한데 이거는 이제 차량 내 개인 비서 그 챗봇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이며 이 상황 자체가 이 운전 주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의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카식으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있고 혹시 이런 태스크에 관심이 있고 그거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실 분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즈란 데이터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제 여행을 예약하는 상황이고 이제 적절한 여행을 찾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답변하는 형태입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WZ랑 캠레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최초의 TOD 데이터 세트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몰랐는데 최초의 TOD 데이터 세트고 질문과 답변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데이터가 총 9개인데 그래서 아까 앞에서 9 휴먼 앤 휴먼 데이터라고 논문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TOD 벌트인데 기존의 벌트 방식을 사용하면서 벌트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벌트에서 약간의 일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 벌트에서는 MLM,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방법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도 뭐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사용하는데 약간 다른 형태의 MLM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제 벌트에서 사용된 MLM 같은 경우에는 학습 시작 전에 데이터에 미리 랜덤 마스킹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해당 데이터를 고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TOD 벌트에서는 매 배치마다 다이너믹하게 랜덤 마스킹을 시행한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 다이나믹 랜덤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논문에서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이 논문 이전에 벌트 이후에 나온 로벌터라는 논문에서 이미 다이나믹 랜덤 마스킹을 적용을 했고요. 이제 이 다이나믹 랜덤 마스킹을 하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 기존 맨 처음에 나온 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단계에서 랜덤 마스킹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고정된 마스크가 고정이 되어 있겠죠. 마스크가 고정이 되어 있는 채로 학습이 진행되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학습하는 동안 같은 위치에 있는 마스킹된 시퀀스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프리트레이닝 그 스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로벌타에서 이미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로벌타에서는 다이너믹 이 MLM 방식을 사용해서 성능을 높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를 고정하지 않고 다이나믹하게 마스크를 이제 스태틱하지 않고 다이나믹하게 적용해서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능 향상 같은 경우에는 로벌타 논문에서 나온 성능 향상 지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MLM 방식 이외에 또 RCR 방식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제 오리지널 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의 센텐스 세그멘트에 대한 연속적으로 세그멘트 인지 판별하는 NSP를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아마 벌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벌트 프리트레이닝 학습할 때 문장 A 첫 번째 CRS 토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장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SEP 토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장 B에 대한 토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문장 A랑 문장 B가 서로 연속적인 문장인지 판별하는 태스크가 NSP 태스크이고 뭐 이러한 성능 때문에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그 태스크에도 효과적이라고 기존의 벌트 논문에서 밝혔었던 것을 아마 첫 주차
이 논문 리뷰 들어보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TOD 벌트에서는 이 방법이 아닌 좀 개량해서 멀티플 네거티브 샘플을 이용해서 뭐 리스폰스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해서 좀 새로운 로스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학습 시 배치 안에 다이얼로그를 각각 컨텍스트랑 리스폰스로 나눈 후에 TOD 벌트를 TOD 벌트의 CRS 토큰으로부터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습니다. 이제 그 후 학습을 할 때 동일 배치 내에서 네거티브 샘플을 뽑아 RCR을 학습하고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와 같이 배치 사이즈가 증가하면은 다운스트림 데스크에 대한 성능이 올라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장점은 CLS 토큰에 대한 더 나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고 대화의 순서와 구조적 정보 그리고 응답 유사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특이한 부분은 USR과 SYS 스페셜 토큰인데 이게 이미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벌트 같은 경우에 CLS 토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SYS 토큰이 들어가는 걸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R 토큰도 들어가는데 이 토큰들이 다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USR 토큰 같은 경우에는 유저 어터런스를 포착하려고 이 스페셜한 토큰을 만들어 뒀고 이제 SYS 토큰을 넣은 이유는 시스템 리스폰스를 포착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토큰을 사용하면은 왜 유저 어터런스와 시스템 리스폰스를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CLS 토큰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면은 이런 두 개의 스페셜 토큰을 왜 넣었는지 충분히 추론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벌트에서는 CLS 토큰은 각 문장에 전반적인 의미를 담는 토큰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보통 CLS 토큰을 사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고 그 CLS 토큰이 그 입력된 문장에 대한 정보를 담는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CLS를 사용해 분류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벌트에서 왜 CRS 토큰이 센텐스 리프레젠테이션을 담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시퀀스 데이터를 싱글 벡터로 변환하는 방법은 맥스, 민, 플링, 어텐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퀀스 데이터는 뭐 행렬로 따졌을 때 2차원의 행렬이겠죠. 각각의 행이 단어들이 될 거고 그리고 각각의 열들이 그 행을 구성하는 덴스한 벡터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1차원의 싱글 벡터로 표현하려면은 뭐 기존의 닥터백 같은 경우에는 뭐 맥스 그 전체 토큰을 세로 단위로 다 더해버려서 평균값을 구해버린다거나 혹은 가장 큰 값만 가져와서 강제적으로 1차원으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뭔가 기존의 시퀀스한 벡터 형태가 망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벌트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에 위치한 CRS 토큰을 가져오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CRS 토큰을 가져왔냐면은 벌트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베딩 토큰은 서로 다른 토큰들의 영향을 계속 주고받습니다. 이제 벌트의 입력값 같은 경우에는 토큰, 세그먼트, 포지션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세 개가 모두 다르겠죠. 하지만 CRS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항상 문장의 가장 첫 번째고 토큰도 이건 공백 토큰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리가 없겠죠. 맨 처음 초기 세팅 값이. 그래서 CLS 같은 경우에는 어, 워드로서 의미도 없고 공백 값에 가깝기 때문에 CRS에 거듭된 트랜스포머류의 거듭된 학습을 통해서 다른 토큰에 대한 정보가 전체 센텐스에 대한 정보가 넘겨져서 응축이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LS 토큰은 센텐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SYS 토큰이랑 USR 토큰도 CLS 토큰 다음 위치에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런 것들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뭔가 정보가 응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구조를 짠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메솔로지를 사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태스크를 사용해서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텐트 리코그니션 같은데, 이제 인텐트 리코그니션은 뭐 인텐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도 자주 하는데, 인텐트 클래시피케이션 의도 분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류 문제로 문장을 입력한 후에 문장의 의도를 정확히 분류하는지 검증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CLS 토큰을 출력 표현으로 사용하고 TOD 벌트의 CLS 토큰을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모델이 예측한 결과값과 실제 정답값과의 그런 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입력되는 텍스트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다이얼로그 시스템과 관련되어져 있는 쿼리 질문이고, 그거에 대해서 라벨링 값이 인텐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텐트 리커그네이션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은 TOD 벌트 JENT에 대한 정확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 TOD 벌트 MLM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마스크드 랭귀지드 모델링 이 방법을 사용을 한 거고, 그러면은 JENT가 갑자기 뭐냐? JENT 같은 경우에는 이 MLM 방식과 그리고 MLM 방식 이후에 이 RCR, 리스폰스 컨트라스티브 로스 방식을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OD 벌트 JENT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합친 방법이 정확도가 제일 높다는 것을 결과를 통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TOD 벌트 JNT 같은 경우에는 이 원샷 러닝에서도 그 벌트와 비교해서 정확도가 13.2%가 향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도메인 내에서는 16.3%가 향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13.2% 그리고 16.3%가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트래킹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류 문제입니다. 근데 인텐트 클래시피케이션과 다르게 이제 바라 시퀀스를 입력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텍스트 들어가는데 센텐스 들어가는데 그 센텐스 안에 질문과 답변을 한 문장으로 합쳐서 입력 값으로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그거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라벨 값은 위에서 보시는 대로 각각의 이런 슬롯 값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성능을 보시면은 TOD 벌트 JNT가 이제 2.4% 향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벌트가 지금 45.6%인데, 근데 TOD 벌트 JNT 같은 경우에는 48%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2.4% 향상되었다고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이제 세 번째 태스크로는 다이얼로그 액트 프리딕션인데, 다이얼로그 액트 프리딕션은 이제 멀티 라벨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 멀티 라벨이 아니라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이었죠. 라벨은 하나고, 물론 후보 그 라벨 같은 경우에는 멀티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거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후보 중에 여러 개의 라벨을 선택하는 태스크입니다. 이게 다이얼로그 시스템에서는 응답에 굉장히 복합적인 의도가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서 잘 찾아내기 위해 이제 멀티라벨을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사실 챗봇을 구성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개의 의도가 담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교환이랑 뭐 배송문이랑 뭐 환불에 대한 교환 배송문의, 쿠폰 발급에 대한 질문이 하나에 섞이면은 이거에 대한 인텐트를 분류하는 게 사실 굉장히 난감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그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TOD 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데이터에서 도메인에서 벌트와 다른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퓨샷에서도 TOD 벌트 MLM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1%만 사용했을 때 3.5% 높고, 그리고 6.6% 매크로 레퍼런스 스코어는 6.6% 높다고 이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10% 데이터를 사용한 실험에서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폰스 셀렉션인데, 리스폰스 셀렉션은 이제 답변 후보 문장에서 가장 질문과 유사한 답변에 랭킹을 매기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마 이루다 그 네이버 데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랭킹 리스폰스 랭킹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그때 소개를 했었어요. 어, 먼저 1차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한 10개 정도로 추리고, 그 10개 답변 중에 진짜 이 질문, 진짜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매칭되는 답변을 다시 한번 거기서 리랭킹 하는 거죠.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었던 게, 리스폰스 셀렉션 과정에서 이전에 과거의 컨텍스트들을 다 어느 정도 입력받아서 이 리스폰스 셀렉션 랭킹에 리랭킹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고, 실제 성능에서도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루다 거의 다 사용해 보셨겠지만, 이루다에서 질문이 그냥 원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멀티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컨텍스트를 어느 정도 이어나가면서 그 과거에 질문했던 것들 의도를 반영하면서 다음 답변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리스폰스 셀렉션 뭐 과제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인지를 염두를 두고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셀렉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성능이 좋고요. 뭐 MWZ에서 뭐 정확도가 87%, 뭐 3to 100 정확도는 벌트에서 뭐 18.3% 및 11.5% 향상, 굉장히 많이 향상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은, 어, 아까 9&9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전부 다 합치면 60개 이상의 도메인이 되는데, 이 60개 이상의 도메인에 걸쳐서 TOD 벌트를 훈련했고 제안을 한다라는 게 이 결론이고, 이제 TOD 벌트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4개의 태스크에서 벌트를 능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퓨처 실험에서도 장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TOD 데이터가 적은 이런 상황에서도 뭐 적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TOD 벌트는 오픈소스로 배포가 쉽고, 이제 많은 NLP 연구자들이 모든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를 적용하거나 파인 튜닝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오픈소스로 배포는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논문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 오픈소스는 배포를 안 됐고, 이게 작년 EMNLP 논문이어가지고 한 11월, 12월에 발표된 논문이라 아직 배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질문이 몇 개 채팅을 통해서 왔는데, 일단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도메인 봇에 TOD를 합치는 것은 많이 어려울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오픈 도메인 봇이라는 것은, 먼저 이게 좀 모순되는 말인 게, 챗봇은 카테고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TOD 데이터, 태스크 오리엔티드 도메인 데이터는 뭐 레스토랑 예약, 뭐 배송 환불, 쿠폰 발급과 같이 목적이 정해져 있는 데이터고,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픈 도메인 그 챗봇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고,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 오픈 도메인과 TOD 합치는 것은 많이 어려울까요? 라는 질문은 이거는 약간 모순되는 질문 같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CLS2 컴퓨터를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하는 설명을 어느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구글에서, 이 논문에서 찾아본 거 아니고 구글에서 벌트에 관해서 뭐 리뷰한 블로깅을 보고 찾았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TOD 벌트 JNT가 accuracy는 높지만 리커컷이 떨어진 것은 약간의 워피팅으로 제너럴리제이션 TOD 벌트 MLM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뭐 이거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모델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추론을 하는 걸 수도 것밖에 못하겠고,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어, 이렇기 때문에 약간의 오버피팅으로 제너레이제이션, 네, 이거가 중요할 거라고 추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RCR을 사용함으로써. 잠시만요. 네, RCR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그 후 학습을 발생 동일 배치 내에서, 네, 네. 이게 아까 그 위에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RCR 자체가 좀 더 학습이 최적화되는 걸 약간은 막기 위해서 레귤러제이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되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좋다고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의 저자들도 그렇게 어느 정도 말을 했고, 네. 그래서 레귤러 정규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윤호님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